지금.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교과서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던 3점도와 그 다음에 이 3점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중단원 마무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산점도를 보고 x와 y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요런 직선의 모양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1차 함수로 얘기하면요,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x값이 증가할 때요, y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런 형태의 산점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음의 상관이 있다, 음의 상관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2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1차 함수 같은 경우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직선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 무슨 관계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양의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직선에 오밀조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약한 음의 상관관계, 약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산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증가할 때 y값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관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원형 형태 말고도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맞습니다. x축과 y축이 주어졌을 때 이런 모양요, 산점도들이 이렇게 어떤 가로선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요. x값이 증가하지만 y값은 변함이 없어요. 오밀조밀 거기서 거기에요. 이럴 때에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상관관계를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었죠. 어떤 형태요? x축과 y축이 있어서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산점도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는 경우요. 즉 다시 얘기하면요, x값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y값은 왔다 갔다 y값은 증가할 수가 있는데 x값은 고정되어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겠고요. 이런 친구들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산점도를 나타내고 그 산점도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말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산점도는요, 같은 집단, 지금은 수민의 반 학생 11명이라는 같은 집단 1번부터 11번까지 집단에서 두 개의 요소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휴대전화 사용시간, 하나는 메시지 수신 횟수라고 얘기해서 요 두 자료를 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들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X라고 한번 해볼까요? 메시지 수신 횟수를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학생의 자료를 우리가 X, Y로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학생은 x, y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41, 36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30, 19가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11번까지 우리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4, 52라고까지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나니까 꼭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좌표를 찍을 때 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순서상을 가지고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X축으로 그 다음에 메시지 수신 횟수를 Y축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X, Y 순서상을요. 점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산점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학생은요. 41, 36입니다. 41이라고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요. 자, 거기에 비슷하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학생입니다. 2번 학생은 30, 19가 되겠습니다. 30, 19 여기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 45 46, 45 그 다음 38, 34 지금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 그리고 있죠. 예, 32, 27이야. 그 다음 58, 56이요. 여기가 아니네요. 58, 56. 한 요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 46이요. 43, 46. 그 다음 35, 28이요. 35, 28. 네. 그 다음 49, 50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9, 31이요. 39, 31. 자, 그 다음 54, 52가 되겠습니다. 54, 52. 자, 요렇게 우리가 각각의 두 자료를요,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그 순서상을 좌표평면에 점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점으로 찍은 것을 우리는 산점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번의 산점도를 완성해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보고 지금 2번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메시지 수신 횟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점들의 모양의 경향성을 보면요. 어떤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자, 한번 볼게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는 뭐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초 문제를 끝내고 이제 기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산점도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산점도냐 하면요. 자, 공통된 15명이 있습니다. 그 15명의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산점도를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X가 국어 성적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익숙한 Y가 영어 성적이 되겠습니다. X와 Y를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점으로 나타낸 게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그린 산점도를 보고요. 이 산점도가 어떤 상관관계인지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요렇게 생겼네요. 산점도가. 요렇게 생겼다라는 것은요. 1차 함수 기울기가 양수인 이 직선 모양을 따르고 있죠. 그 말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 사이에 어떤 상관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표시한 거 좀 지우고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요.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인 학생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어 성적이 6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어 성적이 60이면 여기 있겠습니다. 자, 이 세로 직선이 60점인 상황입니다. 영어 60요. 영어 60은 이렇게 있겠습니다. 국어 60점 이상, 영어 60점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이라면 이 부분에 있는 학생들이 도대체 몇 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파란색 라인에 가로 라인, 세로 라인에 점이 있다면 그 점도 포함이죠. 이상이니까. 근데 그 점이 없어서 이 영역, 빗금친 부분에 있는 영역의 수만 세리면 되겠습니다. 얼마죠? 네, 맞습니다. 학생 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3번의 2번 문제 같이 지금 60점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점수들을 바꾸어 가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요. 자, 국어 성적이 65점 이하. 그 다음 영어 성적이요. 얼마? 55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해봐 라는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학생 수가 몇 명이니 내지는 학생 수가 몇 %야 라는 이런 문제들 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성적이 65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65점이면 요 선이 65점이죠. 선을 그으면서 지금 산점도에 있던 빨간 점이 조금 가려져서요. 여기에 다시 이렇게 좀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 성적이 55점 미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적이 55점이요. 55점이면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그으면서요. 우리가 지금 산점도 빨간 점이 지워져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하, 미만입니다. 자, 국어 성적이 65점 이하라고 얘기할 때에 이거 세로 선에 있는 점들, 빨간 점들, 산점도의 점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55점 미만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선 위에 있는, 가로선 위에 있는 빨간 점, 산점도에 있는 점들은 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안 들어갑니다. 이 점도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점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65점 이하, 55점 미만인 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역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 수를 한번 적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개수를 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몇 명이다? 8명이다 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점수들을 변형시켜 가면서 한번 연습해보자 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문제를 내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성인의 반 학생 10명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조사했네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와 다음 등교 시에 집을 나서는 시간, 이 두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조사를 가지고 이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점도로 한번 그려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X로, 둘 중에 하나를 Y로 지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물론 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 등교 시 집을 나서는 시각을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때 단위는 시분이 되겠죠.
8시 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x, y라고 나타내고 그에 따르는 x, y를 순서상으로 나타낸 다음 좌표평면이 되는 곳에 점으로 나타내면 3점도가 되겠습니다. 자,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출발하는 시각을 다 나타내는 표를 보니, 자, 거리를 우리는 x로 두기로 했는데요. 그 x 값을 보니까 0.4가 가장 작고 2.1이 제일 크네요. 그러면 x 역할을 하는 가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나타내면 될까요? 네, 0에서부터 0.5, 1, 1.5, 2까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각 같은 경우 8시 5분에 출발하는 친구부터 8시 35분에 출발하는 친구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y 값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y 값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이거 지금 좌표평면을 여기 화면에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예쁘게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예, 여기가 거리고요. 그리고 y가 시각입니다. 시각을 보니까 8시 5분부터 8시 35분까지 다양하죠. 그래서 8시 5분이고 8시 10분, 그다음 8시 15분, 8시 20분, 8시 25분, 8시 30분, 8시 35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x, y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친구 거리가 1.3이고요. 그 다음 시각은 8시 12분이 되겠습니다. 찍어 볼게요. 자, 그 다음 2번 친구는요. 거리가 1.6인데요. 8시 12분쯤 출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3번 친구는요. 거리가 1km인데 8시 18분에 출발합니다. 8시 18분. 요쯤 되겠죠. 자, 그 다음 1.8km인 친구 같은 경우는 8시 5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8시 5분. 그 다음, 자, 1.2km 차이 나는 친구는 8시 24분. 8시 24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km 차이 나는 친구는요, 8시 15분입니다. 8시 15분. 8시 15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0.9km 차이 나는 친구는 8시 22분입니다. 8시 22분. 이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km 차이 나는 친구는 8시 9분. 8시 9분입니다. 네, 그 다음 2.1km 차이 나는 친구는 8시 5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8시 5분. 네, 그 다음 지금 거리가 0.4 정도 차이 나는 친구는 8시 35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들을 한번 찍어서 산점도를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금방 그린 산점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산점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산점도를 보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상관도를 보니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다 라는 것은 자, 1차 함수로 봤을 때 기울기가 음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수라는 것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맞습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집이 가까우면요. 아무래도 늦게 출발하게 되겠죠.
습이 멀면요. 아무래도 빨리 출발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발전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요. 산점도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성현이네 반 학생 16명 같은 그룹에 대해서 던지기 점수와 달리기 점수를 조사해서 나타냈네요. 자, 산점도를 보니까 던지기를 X로, 그 다음 달리기를 Y로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때에 지금 얘들 사이에 비교를 하라는 건데, 이런 산점도를 비교할 때에는 제일 먼저 y 꼴 x 그래프를 좀 그리죠. 자, y 꼴 x 그래프 요렇게 가겠죠. x와 y가 같은 점들이라서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거 점을 그으면서요. 산점도의 점들이 지금 가려져서요. 여기에 조금 더 진하게 위에다가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그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란 선은요, y 꼴 x라고 얘기했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요, 자, x의 역할을 하는 던지기 점수와 y 역할을 하는 달리기 점수가 같은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쪽 편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 편, 그러니까 이 선 위쪽은 어떻게 되죠? 네, 달리기하고 던지기를 비교했을 때 달리기 점수가 더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 이쪽은 달리기 점수와 던지기 점수를 비교했을 때 던지기 점수가 더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분석을 하고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리기 점수가 던지기 점수보다 높다. 즉 달리기가 던지기보다 높은 쪽에 있는 학생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네요. 어느 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위쪽 여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읽어주겠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던지기 점수와 달리기 점수가 같은 학생. 다시 얘기하면 y 꼴 x라고 얘기했는 대각선 선, 파란색 선 위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파란 선 위에 빨간색 점이 4개가 있으니 4명입니다. 전체 몇 명이냐? 16명입니다. 16명 중에서 4명이고요. 몇 퍼센트냐? 라고 얘기했으니까 100을 곱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약분하면 4분의 1이고요. 약분하면 25%가 되겠습니다.